안녕하세요. 비욘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현진입니다. 2025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미뤄놨던 올해 건강검진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검진센터도 11월부터 수검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12월까지 이어서 2025년 공단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5년 공단검진 아직도 안 하셨나요? 이고 오늘은 1편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입니다. 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 문진표,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순서대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책자이고, 이 중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오늘 진행할 것이고, 12월 달에 암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앞에 안내 사업 부분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법적 근거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 경과는 1980년 공무원,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후에 1988년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 1993년에 공무원, 교직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1995년부터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건강검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부터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피부양자 및 세대원에게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2027년부터 정신건강검사 기간을 각 연령대별 10년 동안 1회로 검진 주기를 개선하였고, 2025년 올해인데요. 올해부터 변경사항이 조금 많았는데 정신건강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56세의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하였고, 골다공증 검사를 60세 여성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0세에서 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 중이며, 학동기인 6세에서 18세 사이에서는 학생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기는 20세에서 64세, 노년기는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각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모두 시행 중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그리고 암관리법 제1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11조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기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 그리고 세대주 지역 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6세 이상에서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진행하고 있고, 암검진은 암종별 대상 연령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12월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씩 진행하고 있고, 노년기의 경우에는 1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를 주체로 검진을 수행하고 있고, 일반 검진의 경우엔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암검진은 1990년에 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지 않고 검진이 시행이 가능하며 암검진의 경우에는 보험료 상위 50%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10% 부담이 있고 보험료 하위 50%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 중 암검진 중에서 자궁경부암, 대장암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암검진별로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항목을 살펴보면 키 몸무게, 허리 둘레를 측정하게 되고 혈압과 시력, 청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시행이 있고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단백뇨를 보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 주의할 것은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에는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에 대해서 4년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콜레스테롤 검사에 해당자인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간염 검사의 경우는 비형 간염 검사는 40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C형 간염 검사는 56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C형 간염 검사가 56세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골밀도 검사, 흔히 말하는 골다공증 검사인데 이전까지는 54세,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2번 시행하였는데 2025년부터 60세 여성에게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과 상담이 있고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습관 평가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40세, 50세, 60세, 70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사의 경우 우울증 검사는 20에서 34세의 경우 2년마다 시행하고 있고 35세에서 39세의 경우 1회, 40에서 49세의 경우 1회, 50에서 59세의 1회, 60에서 69세의 1회, 70에서 79세의 1회 등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조기정신증 검사의 경우 20에서 34세 대상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5년부터 변경되고 조기정신증 검사는 추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신체기능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66세, 70세, 80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구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당해년도 올해 2025년 검진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선정하고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을 실시하게 되며 해외 근무 중이거나 휴직 중이거나 임신, 입원, 치료 중인 경우에는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또한 탈북자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년도 대상자로 추가 등록되게 됩니다. 검진 주기는 2년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짝수, 홀수 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별, 연령별 검진 항목은 해당 연령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올해는 2025년 홀수년도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부양자 역시 20세 이상 홀수년도, 직장 가입자 역시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검자도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내년은 2026년 짝수년도가 되기 때문에 모두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되게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공통검사 항목입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키, 몸무게, 허리 둘레를 따져서 비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시력, 청력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신장 질환에 대해서는 단백뇨,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 그리고 GFR이라는 콩팥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 혈색소 검사로 빈혈증을 확인하고 공복 혈당 검사로 당뇨 여부를 확인하고 간 수치 검사들 그리고 폐 엑스레이 촬영으로 폐 결핵과 그 외의 흉부 질환들을 포함하게 되고 구강 검진을 통해 구강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로 운전면허 신체 검사를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력, 청력의 경우에는 안경 착용자는 교정 시력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가면 이렇게 문진표를 주실 거고 이 양식은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문진표인데요. 제가 조금 더 보기 좋게 공단에서 제시한 기본 서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진표 첫 장에 보시면 개인 인적 사항을 먼저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외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통보지를 우편으로 받을지 이메일 혹은 모바일로 받을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질환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현재 약물 치료 중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질환들은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그리고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그리고 기타는 암을 포함한 그 외 질환들인데요. 2025년부터 문진표에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에 대한 과거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 혹은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번은 가족력에 대한 항목인데요.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고혈압, 당뇨, 그리고 암을 포함한 기타 질환인데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입된 것처럼 부모, 형제, 자매 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댁 혹은 처가, 그리고 처제, 장인어른, 이모나 고모 등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보유자는 감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고 예에 체크하시는 경우는 본인이 보균자, 즉 비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간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오는 보통 비형 간염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없는 분들, 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의 대상이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모름에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흡연력입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지의 질문이고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경우 현재 피우는 개비수나 현재까지 몇 년간 태웠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전자담배도 추가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형 전자담배에 흔히 쓰시는 아이코스나 릴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현재 몇 갭이 태우고 있는지 또한 태운 지 몇 년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고 액상형의 경우에도 따로 문진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최근 한 달 동안 몇 번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한 항목인데요. 술을 마시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혹은 술을 마시지 않는지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술을 마시는 날 평균 얼마나 마시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되 7-2번의 질문의 경우는 가장 많이 마셨을 때 얼마나 마시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동에 대한 항목입니다. 평소 일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아래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건설 현장 노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에 대해서 며칠을 하는지에 대한 기재 항목이고 8-2번은 공항도 신체 활동을 몇 시간 하는지 하루에 그 정도를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9-1번은 중강도 신체 활동에 대해서 일주일간 몇 번 하시는지 그래서 중강도 신체 활동의 예시는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9-2번에 보시면 평소 하루에 중강도 신체 활동을 몇 시간 혹은 몇 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10번은 최근 일주일 동안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며칠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진표인데 66세, 70세, 80세의 경우에만 기재하는 문진표입니다. 노인 기능 평가 관련 문항이고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하시는지 지금 독감 유행 기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오셔서 아니오라고 체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나이대 66세, 70세, 80세의 경우에는 무료 독감 대상자이기 때문에 접종을 더더욱 권유드리고 있고 이번은 폐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셨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음식을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는지, 대소변을 혼자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목욕할 때 혼자 가능한지, 그리고 식사 준비도 혼자서 가능한지, 그리고 상점, 이웃, 병원, 관공서 등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곳의 외출을 혼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번은 낙상에 관한 질문으로 지난 6개월간 넘어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되고 5번은 소변을 보시는데 불편감이 있거나 소변을 지르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인지기능 장애 평가 도구는 66세 이상에서 해당하게 되어 있고 1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상태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동행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작성하여 주셔도 좋고 가족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작성하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그리고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에 대한 질문이고 0점은 아니다. 가끔 그렇다는 1번, 자주 그렇다는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체크하시고 저는 원래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한 문진표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비교하여서 이전과 변화가 있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평가 검사입니다. 우울증 평가 역시 대상자들만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다.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이 있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난다. 혹은 너무 많이 잔다. 또는 피곤하거나 기력이 저하된다. 식욕이 너무 떨어지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힘들다.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리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린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자해하는 생각들을 한다에 대한 항목이고 0점, 1점, 2점, 3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혀 아니다는 0점, 여러 날 동안 있었다는 1점, 일주일 이상, 즉 2주간 있었던 거기 때문에 50% 이상 있었다면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거의 매일이라면 3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검사 평가 도구이고 이는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넌지시 말하거나 숨겨진 의미로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 있는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 있는지, 당신을 둘러싼 음모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 있는지, 당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 있는지,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당신의 머릿속 생각들을 누군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당신의 머릿속 생각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또한 당신의 생각들이 너무 생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생각을 들을까봐 걱정된 적이 있는지, 생각을 메아리처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어떤 기운이나 힘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똑같이 생긴 분신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또 혼자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동물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고, 빈도는 한 번도 없었으면 없음, 가끔 있으면 1번, 자주 있으면 2번, 거의 항상 있었다면 3번이고, 한 번 생길 때의 고통의 강도, 없다면 0번, 조금 있다면 1번, 상당히 심하다면 2번, 매우 심하다면 3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습관 평가의 경우는 먼저 흡연부터 보시면 평생 비흡연자거나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과거 흡연자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는지, 만약 오늘 당장 금연을 하신다면 성공을 얼마나 확신하시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0점은 전혀 아님, 나는 성공을 전혀 할 수 없다에 대한 항목이 0번이고, 나는 당장 금연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 7번이 됩니다. 그래서 0점에서 7점까지 중에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사용하는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운지, 어떤 담배, 아침 첫 담배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지, 하루에 담배를 몇 갭이나 태우는지, 특히나 일반 담배에 대해서만 이전에는 기재를 하였는데, 일반 담배의 한개비와 관련형 전자담배 한개비가 동일하고, 액상형은 15회 흡입 또는 10분 사용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시간 동안에 하루 중 다른 시간보다 더 자주 담배를 태우는지, 또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 지낸 만큼 몹시 아프다면 담배를 태울지에 대해서 각각 문항들의 답변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음주 평가 도구인데, 음주 역시 비음주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횟수에 대해서, 또 마시는 날은 보통 얼마나 마시는지, 소주 혹은 기타의 술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한 번 술 자석에서 소주 한 병을 초과하거나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지난 1년간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자제가 안 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번이 있는지 기재해 주시고, 지난 1년간 가음의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또 음주 후에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는지, 또 술을 깬 후에 취중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당신의 음주로 인해 본인이 다치거나 또는 가족이나 타인이 다친 적이 있는지 기재해 주시고, 가족이나 의사가 당신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또는 술을 끊거나 줄이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의 경우 본인이 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 고강도의 경우에는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을 의미하고, 중강도는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서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저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오에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1-4번의 경우에는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일하는 데 포함하고 있는지, 저의 경우 아니오에 체크를 하게 되고 2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 해당 사항이 있다면 평소 일주일 동안 며칠 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은 일과 관련된 행동은 제외하고 장소를 이동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이동할 때 10분 이상 계속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저는 보통은 10분 이상은 잘 걷진 않아서 아니오로 체크를 하게 될 것 같고, 보통 예인 경우는 일주일 동안 며칠 이용하는지, 또 한 번 이용할 때 몇 시간 하는지 혹은 몇 분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과 장소 이동을 제외하고 스포츠나 운동에 대해서 10분 이상 계속 숨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고강도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저는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통 3일 정도 하고 있고, 하루에 보통 하게 되면 1시간 혹은 30분 이상 하게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일주일 동안 3일 그리고 하루에 1시간 혹은 30분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안 하는 경우에도 3-4번 아니오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 최소 10분 이상 숨이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중강도의 스포츠는 하는지, 저는 이것도 하고 있어서 예에 체크를 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약 4일 정도 하고 있고, 중강도의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경우에는 저처럼 3-5번, 3-6번에 모두 기재를 해 주시고, 안 하시는 경우는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 이동 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4-1번이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저는 진료 시간 대부분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을 앉아 있게 되고, 5번 최근 일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저는 주로 3일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3일 혹은 5번 4일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6번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할 경우 의사의 권고에 의해서만 하라고 들은 적이 있는지, 7번 운동을 할 때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 8번 지난달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는지, 9번 어지럼증이나 의식 소실로 인해 균형을 잃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10번 운동을 바꾼 후에 뼈나 관절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지, 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있는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양에 관한 생활습관 평가이고, 1번은 유제품에 대해서 먹고 있는지, 2번은 단백질 종류, 3번은 김치 이외의 채소를 먹는지, 4번은 과일을 매일 먹는지, 5번은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 6번은 콜레스테롤 든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7번은 당 종류,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음료수를 중 한 가지 이상을 매일 먹는지, 8번은 염분류, 젓갈, 장아찌, 자반 등에 대한 섭취 횟수, 그리고 9번은 식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지, 10번은 5가지 종류의 음식 중 하루에 보통 몇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지, 11번은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항목이고, 각각 본인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만인데요. 앞에 키 몸무게를 쟀을 때 BMI 지수가 높은 분들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체중이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10kg 이상 늘었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 해 봤는지,
또한 체중 감량을 통해 정상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진표를 많이 쓰시고 검진을 하고 나면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 건강 검진에 대한 결과 통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4장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먼저 첫 장부터 보시면 맨 위에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 수검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검진일, 검진 장소에 대해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종합 소견이 나옵니다. 보시면 종합 소견에서는 판정이 정상, 정상 비, 경계 혹은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질환 의심, 유질 환자 중에 하나에 체크가 되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이름이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 차현진 님은 일반 건강검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라고 보통 기재가 되고, 그 외에 자궁경부암, 폐암 검사를 받으셨습니다라고 기재가 되게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흉부 촬영 검사는 폐결핵에 대한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을 폐 엑스레이로 가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폐암 검사는 따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기준의 정상 A는 양호한 경우, 정상 B는 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반 질환 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질환 의심의 경우에는 진료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유질 환자는 기존에 진단받고 약을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심 질환 칸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 폐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C형 간염이 의심되는 분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 네모 박스에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대상자면 고혈압에 체크가 되어 나가고, 당뇨가 대상자면 당뇨에 체크가 되어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즉 올해의 경우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소 1회 본인 부담 없이 본인 부담 진찰료를 부담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고혈압 진료 대상의 경우에는 진찰료와 혈압 측정이 가능하고, 당뇨의 경우는 진찰료와 함께 공복 혈당 검사를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폐결핵의 경우에는 상급병원 진료도 포함되며 진찰료, 그리고 객담 검사 및 배양 검사, 핵산 증폭 검사가 해당되고, 정신건강검사나 C형 간염 검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본인이 진료를 보고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시면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은 유질환, 생활습관 관리, 기타인데요. 유질환은 본인이 약을 드시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약을 드시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면 각각 이상지질혈증, 우울증이라고 기재되어 나가고, 생활습관 관리는 금연 혹은 금주 혹은 운동에 대해서 권고드리는 사안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먼저 보시면 맨 위에 계측 검사에 대한 란입니다.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 먼저 보시면 각각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단에서 현재 판정하는 기준은 키 몸무게와 허리 둘레의 경우 BMI,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BMI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질환 의심, 즉 비만으로 나가고, 허리 둘레는 남자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인 경우에 복부 비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시각과 청각 검사인데, 시력은 교정 시력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게 되어 있고, 청력의 경우에는 40dB 기준으로 질환 의심에 체크가 되게 됩니다. 혈압의 경우에는 저희가 질환 의심은 140 이상 혹은 90 이상으로, 높은 혈압이 140을 넘거나 낮은 혈압이 90을 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질환 의심이 되고, 이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진료 대상자로 1회 내년 1월 31일까지 1회 진찰료가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항목입니다.
우선 혈액 검사 첫 번째는 빈혈 검사인데 혈색소 검사의 경우 남성은 12가 안 될 때, 여성은 10점 미만일 때 빈혈 의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뇨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만 나라에서 측정을 해주는데 126 이상인 경우 질환 의심이 되고, 이 경우도 당뇨에 관련된 진료 대상자로 1회 진찰료와 공복 혈당 검사가 1회 무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지질혈증 검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지질혈증은 본인이 검사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기재된 란에 비해당이라고 찍혀서 나가게 됩니다. 검사를 하신 경우에는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질환 의심이 나가게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 고밀도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 중성지방 200 이상,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160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질환 의심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특이하게 이상 지질혈증의 경우에는 아래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았는데,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00 미만으로 정상 범위를 의사가 판단하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병원별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검진하신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요단백 수치와 함께 보면, 요단백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 즉 양성일 때, 단백뇨가 나왔을 때 질환 의심이 나가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1.5가 넘어갈 때, 신사구체 여과율은 60 미만일 때 신장 질환 의심 소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장 질환입니다. 간 수치의 경우 질환 의심은 각각 AST 51 이상, ALT 46 이상, 감마 GTP의 경우는 남녀 커트라인이 다른데 남성의 경우는 78 이상, 여성은 46 이상일 때 질환 의심, 간 기능 이상 의심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흉부 촬영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정상은 깨끗한 경우, 정상 비, 즉 경계인 경우는 비활동성 폐결핵, 즉 이전에 결핵을 앓으셨던 경우에는 보통은 경계로 많이 통보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질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타 질환 의심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병력과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이고, 과거 병력은 본인의 이전 병력 기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입을 하고 약물 치료 여부를 기입하고 있고, 생활 습관은 40세, 50세, 60세, 70세 중 각각 대상자들이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금연이나 절주 필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자들만 검사가 나가는 항목인데, 각각 B형 C형 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노인 기능평가에 대한 항목인데, 실시 대상자 여부라고 체크된 란이 있고, 여기서 해당자에 체크가 되어야 검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간혹 결과지를 가지고 이 해당에 체크되어 있다고 본인이 질환 의심으로 오해를 하시고 오시는데, 이 검사는 해당자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자라는 것은 해당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고, B형 간염의 경우는 40세가 해당자, C형 간염은 56세, 우울증은 20에서 34세의 경우 2년마다 해당자가 되고, 그 외에는 1년 1회, 10년마다 1회씩 해당자이고, 조기정신증은 20에서 34세의 2년마다 해당자입니다. 또 인지기능 장애는 66세 이상에서 2년마다 검사 해당자이고, 골밀도 검사는 54세 여성, 그리고 60세 여성, 66세 여성을 해당자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인 신체기능 검사와 기능평가는 각각 66세, 70세, 80세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에는 40세의 경우는 해당이라고 실시 대상자 여부에 기재가 되고, 표면 항원, 표면 항체라는, 어려워서 저는 잘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아래 한 줄짜리 항체 있음, 없음, B형 간염 보유자 의심, 요 칸을 보시라고 하는데, 항체 있음은 예방접종을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항체가 없다는 것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외에 B형 간염 보유자 의심은 진료가 필요한 상태로 B형 간염에 대한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은 56세의 경우 올해부터 해당자로 체크가 되어서 검사를 진행하고, 똑같이 아래에 있는 항체 있음, 항체 없음 칸만 보시면 되는데,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C형 간염이 의심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고 항체 없는 경우는 정상입니다. C형 간염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현재 C형 간염 예방 접종은 없기 때문에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은 A형과 B형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울증과 조기 정신증, 인지기능 장애의 경우도 저희가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각의 문진표 기재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점수를 따져서 우울증 검사, 조기 정신증, 인지기능 각각 점수를 따져서 의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자의 경우 고관절, 요추, 기타 부위 중 한 부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질환 의심으로 나갑니다. 주의하실 것은 골밀도 검사의 원칙은 두 부위 촬영이지만 공단에서는 한 부위만 촬영하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골다공증이 의심이 되거나 골감소증 의심으로 나온 경우 진료 후에 정확한 골밀도 검사 추가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신체 기능 검사와 기능 평가의 경우에는 각각 질환 의심 판정 기준은 아래에 기재된 것과 같고 다음 장에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 평가란이 있는데 각각 체중이나 신체 활동, 혈압, 흡연, 음주, 혈당, 콜레스테롤 대해서 얼마나 교정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 평가 결과지인데 40세, 50세, 60세, 70세 중 해당자에 대해서 생활습관 평가를 시행하게 되고 담배를 태우는 경우에 해당한 설문지를 토대로 처방이 나가게 되고 또한 음주나 운동에 대해서도 각각 처방전이 나가게 됩니다. 영양 처방전의 경우에는 기재한 것을 토대로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또한 비만의 경우에는 과체중이나 비만자를 대상으로 운동이나 식사량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가게 됩니다. 요청 사항으로 나라에서 기재된 것인데 인지기능 장애 의심자는 보건소의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대상자이고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 의심자는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지기능 장애 의심자거나 우울증 의심자로 건강검진 결과상 통보를 받으셨다면 보건소에 진료를 보러 한번 가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가건강검진 아마 대상자이신 분들 이런 종이, 팜플렛, 우편으로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짧게 그냥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2025년 건강검진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래쪽에 노랗게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 결과 확인이라고 이 칸을 제가 노란색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을 하시고 나면 본인의 최근 10년간의 검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 보시면서 이전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결과들이 왜 조회가 안 되냐라고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병원들끼리는 자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 상담을 원하시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진 안내 사항을 이렇게 공단에서 같이 보내고 있는데 금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시는 경우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고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시도록 하는데 특히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에 저는 내시경 안 하는데 왜 굶어야 돼요? 라고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당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 다시 한번 금식하고 재내원 하시도록 저희는 권유드리고 있고 옆에 예약하고 방문하도록 또 꼭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검진 기관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하고 검진을 원활히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해당 사항에 따라서 이름 그리고 실시 기간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해당 검진들에 대해서 대상 여부,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실시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1월이기 때문에 빨리 검진을 받으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우선은
질문 있으신 것들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포트 9696 님입니다. "30대에도 꼭 챙겨야 하는 검사 항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제가 지금 진료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요즘에 우리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많이 서구화가 돼서인지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당이 높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으셔서 나라에서 하는 이런 일반 건강검진은 저는 꼭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오셔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간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더라도 복부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는 한 번씩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락 님입니다. "피검사에서 간 수치만 조금 높아도 추가로 CT 같은 걸 바로 해야 할까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헷갈립니다." 입니다. 이건 저도 진료실에서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제 간 수치가 높다고 연락이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내원을 하시도록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 내원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진료실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뭐 음주나 이런 것들로 인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인데요. 간혹 가다가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은데 크로스핏이나 이렇게 운동을 과도하게 웨이트나 이런 걸 많이 하신 경우, 특히 안 하시다가 이제 검진을 해야 하니까 한 1-2주 전부터 갑자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금식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진단명은 이제 횡문근융해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질환의 경우에도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상의를 하고 추가 검사를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고령자 분들의 경우에는 CT 혹은 초음파를 한 번 정도 확인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간 수치는 피 검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간에 무리가 가고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방간이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오시는데, 검사를 해 보면 바이러스 간염인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진단명으로 독성 간염이라고도 하는데 건강보조제나 건강즙 같은 거 또는 한약을 드시고 간 수치가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수치가 높다고 들으셨거나 결과지에 수치가 높다고 나오신 경우는 다시 한번 진료를 꼭 보시고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아마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굳이 초음파는 권유드리지 않고 근육세포 검사나 CPK 검사라고 하는데 그거나 소변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간에 무리가 가거나 다른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다시 추가로 시행하고, 초음파나 CT를 최근에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영상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 다음 질문은 님인데요. 60대 초반인데 손떨림이 있다. 요즘 조금 나아졌습니다. 손을 들면 약간 떨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따로 치료받지 않아도 될까요? 왼쪽 손을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리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약간 더 떨리고, 편안하면 살짝 떨립니다. 어떨 때 불안하면 떨리고 편안하면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혈압은 160이라 고혈압 약을 먹고 12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먹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많이 써 주셨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기존 혈압이 160이라서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것은 매우 맞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120 정도 유지가 되시면 혈압약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손떨림에 대한 부분은 손을 들면 약간 떨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경우는 저희가 손떨림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본태성 떨림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신경과 진료를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혈압약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외에 검진하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뭐 "손이 떨린다." 뭐 "다리가 떨린다." "머리가 떨린다." 이렇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상에 따라서 저희가 쪼금씩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이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는 주로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 움직이면 쪼금 더 떨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신경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면 아마 조금 더 좋아지실 것 같고 모든 분들 손 떨리거나 뭐 다리가 떨리거나 이런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같은 처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께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질문 주신 분도 주치의 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는 하시되 신경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식탐 많은 콧물 여왕 님입니다. 고혈압 약 먹는 중인데 공당 검진 받을 때 약을 끊고 검사해야 하나요? 평소 복용 그대로 가도 수치에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도 검진센터에서 검진하시는 분들께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검진 당일날 저희가 약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드시지 말고 오시라고 금식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혈압약을 안 드시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검진하시기 한 3-4시간 전에 물 쪼끔과 혈압약은 드시고 오시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요. 혈압약 하나는 드셔도 되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약들을 같이 드시게 되는 경우 특히나 위내시경을 받는 경우에 저희가 혹시라도 내시경에서 잘 안 보일까 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혈압약은 저희가 혈압이 높은 경우 오히려 검진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나 내시경의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진 당일날 아침에 특히 검진 받기 한 3시간 정도 전에 3-4시간 전에 물 쪼끔과 약만 드실 정도의 물만 섭취하시고 고혈압 약은 드시고 오시도록 권유드리고 특히나 고혈압 약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혈압약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약들이 섞인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주치의 선생님께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검진 당일날 어떤 약만 먹으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복용하고 오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상만사 9010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당 검진에서 혈당이 110,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왔어요. 식단 조절 중인데 6개월 만에 재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도 진료실에서 공당 검진 결과지 설명드릴 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당 검진에서는 혈당 검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혈당 기준으로만 당뇨 판정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110인 경우는 아마도 공복 혈당 장애가 있다고 저희가 기재되어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저희 각각의 수치들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고 기재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저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공복 혈당이 생각보다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도 식후 혈당이 높아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면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혈당이 110, 115 정도인데도 당화혈색소가 6.5, 6.7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 경우에도 당뇨가 의심이 되고 저희가 조절을 잘 하시고 보자고 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 번 더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 저는 기름진 음식들 꼭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운동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높은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160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인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고 혹시 많이 높으신 경우는 사실 LDL 콜레스테롤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스타틴이라는 약 외에는 현재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하시고 한 3개월 뒤에 재검을 하셔서 수치가 좋아졌는지를 보시고 수치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스타틴을 복용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것과 혈당에 대해서는
검진했던 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콜레스테롤 항목 중 LDL, 저밀도가 높으신 경우는 진료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유전 님의 질문입니다. "유방 촬영 때 석회화 있다고 했어요. 올해도 다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암 검진할 때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유방 촬영을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실제로 할 때마다 굉장히 아픈 검사인데, 석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세 석회라는 게 있고 양성이 의심되는 석회가 있는데, 미세 석회의 경우는 꼭 진료를 보시고 암이 의심된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확대 촬영술이라는 추가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세 석회가 있다고 나갔다면 꼭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검진이 아니라 꼭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양성이 의심되는 석회라면 검사를 하셔서 혹시 다른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지 한번 보시고, 양성 석회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초음파와 함께 검사를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하신 지가 1-2 년이 지나셨다면 올해 검사하실 때도 대상자라면 검사를 진행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람늘보 님입니다. "공단 검진 때 간 수치, 근육 효소 수치가 높다고 나오는데 근육 운동 영향인지 간 문제인지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간 수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마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 때문에 근육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검진을 하시고 나서, 사실 공단 검진에서는 근육 효소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 검진을 하셨던 분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간 수치와 근육 효소 수치가 같이 높게 나온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횡문근 융해증, 근육 운동 영향의 경우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경우는 우선은 운동을 조금 쉬고, 특히나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제가 조금 쉬다가 재검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운동 때문이신 경우 운동을 쉬고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수치가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고 간 수치가 계속 높다면 간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영돈 님의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 만 60세 여자 친정의 큰아버지와 조카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혈압은 없고 당뇨 전 단계, 메바로친 복용 중 LDL 130 내외, 복용 후에 LDL 86에서 88 정도이고 건강검진 경동맥 초음파에서 오른쪽이 1cm 경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요? 먹거리가 주로 채소, 과일, 해조류, 통곡물인데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검진도 진행하지만 약 처방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선은 이 질문 주신 분은 만 60세이고 여성분인데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고,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가 있고 현재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 저 메바로친이라는 약이 스타틴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이고요. 복용 후에는 LDL 수치가 굉장히 잘 조절이 되는 양상입니다. 저희가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 두 자릿수가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경동맥 초음파에서 오른쪽에 경화가 있다고 나왔는데, 제가 이전에 아마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동맥 초음파에 경화가 있는 게 혹시라도 1-2년 전에는 1cm 미만이었다면 조금 진행이 된 것이 맞지만, 혹시라도 여태까지 하신 적이 없다면 현재까지 고지혈증 약을 드시지 않은 상태, 혹은 당뇨 전 단계, 또 콜레스테롤 높았던 상태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경화가 조금씩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이 조금 진행이 돼서 1cm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통 판단을 하고, 1년 사이에 나빠진다는 것은 보통은 이제 지금 검사를 하셨다면 보통 1-2년 뒤에 경동맥 초음파를 한 번 더 하자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검사를 하시게 돼서 오른쪽 경화가 더 진행이 되는지, 혹시 협착이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고, 본인이 하실 거는, 저는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시다면 운동이나 식이 관리,
시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운동을 조금 규칙적으로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많이 조절을 하시더라도 동맥경화나 또 고지혈증 그리고 저런 대사 질환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약을 잘 드시고 진료를 지속적으로 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과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건강보험공단 공단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둘째 주 일요일 이 시간 오후 4시에 2025년 공단검진 중 암검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양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현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